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 자신도 아직까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가족을 경찰에 신고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도 사랑하는 딸의 남편을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 손자가 잠꼬대로 말한 한마디 때문에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딸의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제 딸과 손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도 듣고 판단해 보세요. 과연 한 노인의 선택이 옳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좁은 가게에서 반찬을 팔며 살아왔습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깻잎 냄새가 배어 있고 무릎은 오래 서 있어서 늘 아팠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번 돈으로 딸 여진이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거든요. 여진이 아버지는 여진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여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불행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에 시장에 나가기 전에 여진이 밥을 차려놓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여진이 숙제를 봐주고 그랬어요. 여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엄마 걱정도 안 시켰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장학금까지 받았죠. 그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시장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딸이 명문대에 다닌다고 말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여진이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박서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잘생기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장도 깔끔하게 입고 말도 정중하게 하고요. 여진이를 보는 눈빛도 다정해 보였고요. 박서방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여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강남에 있는 웨딩홀에서 했는데 저는 그런 곳에 처음 가봤어요. 샹들리에도 번쩍번쩍하고 꽃도 정말 많이 장식해 놓고요. 박서방 가족들은 모두 양복을 잘 차려입고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복을 맞춰 입었어요. 딸의 결혼식이니까 초라하게 보이기 싫어서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박서방 부모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차가웠거든요. 인사를 해도 어색하게 웃기만 하고 대화도 잘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서방이 제 직업을 숨겼더라고요. 그냥 자영업을 한다고만 했다나 봐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여진이가 이사를 갔어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정말 크고 좋았어요. 거실만 해도 제 가게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소파도 가죽으로 된 비싼 것이고 TV도 벽에 걸려 있고요. 처음에는 정말 자주 왔어요. 여진이가 시장에서 반찬도 사가고 박서방도 가끔 같이 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어요. 2년 후에 손자 호준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제가 안으면 까르르 웃고 조금 자라서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라다니고요. 호준이 때문에 여진이네 집에 더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진이가 예전만큼 자주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면 뭔가 피곤해 보이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요. 제가 물어보면 괜찮아요, 엄마. 그냥 육아가 힘들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모성 본능이랄까요? 엄마는 알잖아요. 자식의 표정만 봐도. 박서방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저를 보면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버리고요.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갔는데 박서방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는 백화점에서 사서 먹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그렇게 말하다니요. 여진이는 그때 엄마, 서방 오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렸지만 박서방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가져오는 음식들이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여진이네 집에 가는 것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손자 호준이 때문에 참고 다녔어요. 호준이만큼은 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가면 할머니가 왔다 하면서 뛰어와서 안기고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요. 그런데 호준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던 아이가 어른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아빠 눈치를 많이 봤어요. 박서방이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박서방이 나가면 그제야 제게 와서 안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준이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화내면 정말 무서워요. 라거나 할머니, 엄마가 자꾸 울어요 라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 말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늘어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호준이가 5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여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호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어린이집에 못 가요. 그런데 저랑 서방 오빠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해요. 하루만 호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손자를 돌봐달라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바로 시장 일을 그만두고 여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여진이는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비싼 옷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호준이는 약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녁 때까지는 들어올게요. 그리고는 박서방과 함께 급히 나갔어요. 박서방은 저에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호준이는 정말 아팠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요. 저는 하루 종일 호준이를 돌봤어요. 죽도 끓여주고 약도 먹이고 재워주고요. 저녁이 되어도 여진이와 박서방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저는 호준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호준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잠결을 했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아빠 할머니 사진 여기 두면 안 돼요. 반대편으로 해야 해요. 처음에는 그냥 열 꿈을 꾸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준이가 계속 중얼거렸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대로 아빠가 알려줬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호준이가 깨어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호준아, 어젯밤에 꿈 꿨니? 호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랑 색깔 게임하는 꿈이요. 색깔 게임이 뭐야? 호준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밀이에요, 할머니.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5살 아이가 뭘 그리 비밀스럽게 할 게 있다는 걸까요? 여진이와 박서방이 돌아온 것은 그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둘 다 피곤해 보였고, 특히 여진이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고생하셨어요. 호준이는 어땠어요?
열은 좀 내렸어. 그런데 여진아.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자 박서방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집에 가서 쉬세요. 저희가 이제 호준이 돌볼게요. 뭔가 저를 빨리 돌려보내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정말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계속 호준이의 잠꼬대가 신경 쓰였어요. 색깔 게임이 뭘까? 왜 비밀이어야 할까? 그리고 할머니 사진을 반대편에 둬야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여진이네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갔어요. 여진이는 반가워했지만 뭔가 어색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여진이의 목에 멍이 있었던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발랐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어요. 여진아, 목에 그게 뭐야? 여진이가 깜짝 놀라면서 손으로 목을 가렸어요. 아, 이건 문에 부딪혀서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문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경험이 있어서 알았어요. 그건 누군가 목을 졸렸을 때 생기는 멍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박서방이 여진이한테 폭력을 쓰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여진이가 말하지 않으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박서방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유심히 관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점잖은 남자였어요. 여진이한테도 다정하게 말했고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호준이도 아빠가 집에 오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하고 신나게 놀다가도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바로 얌전해지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박서방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사업이 많이 바빠져서 여진이랑 호준이랑 여행을 좀 다니려고 해요. 한동안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여진이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여행이라고 하니까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로 여행 가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정을 봐서 결정하려고요. 뭔가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보통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언제쯤 어디로 간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호준이와 함께 잤어요. 여진이가 피곤해 보여서 제가 호준이를 봐주겠다고 했거든요. 호준이를 재우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호준아, 아빠랑 여행 간다면서 좋겠다. 호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여행 가기 싫어요. 왜? 여행 재미있잖아. 여행이 아니에요. 아빠가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이사 가는 거예요. 아주 먼 곳으로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사? 아주 먼 곳으로? 호준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호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금세 잠이 들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여진이 목에 멍, 박서방의 이상한 태도, 호준이의 말들, 모든 것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여진이와 박서방이 모두 나간 후 저는 호준이와 둘이 있게 됐어요. 이때다 싶어서 저는 호준이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호준아, 할머니한테만 비밀 얘기해 줄래? 아빠가 뭐라고 했어? 호준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곧 멀리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안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왜 안 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호준이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저금통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호준이가 저금통을 흔들어 봤는데 이상했어요. 동전 소리가 아니라 뭔가 딱딱한 물건이 굴러다니는 소리였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몰라요. 아빠가 넣었어요. 그리고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박서방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박서방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그렇게 성급하게 굴지 마. 내가 언제 약속을 어겼어? 알았어. 이번 주 안에 결정할게. 그 목소리가 평소 박서방의 목소리와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박서방이 거실로 돌아왔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박서방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전화를 들었다는 것을 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방금이야.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박서방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다른 사람 전화 통화는 안 듣는 게 좋아요.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말투가 정말 섬뜩했어요. 위협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박서방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술을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여진이가 오빠 술 많이 마셨네요. 물 좀 드세요 라고 했지만 박서방은 여진이를 밀어냈어요. 시끄러워. 네가 뭘 알아. 그리고는 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김씨, 돈 준비했어? 뭐? 아직이라고? 농담하는 거야? 너 지금 나를 갖고 노는 거지? 좋아. 그럼 내 가족들한테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줄까? 제가 깜짝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박서방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뭘 그렇게 쳐다봐요? 박서방이 저를 봤어요. 아, 아니야. 그냥이 아니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여진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오빠, 너무 취했어요. 일찍 주무세요. 하지만 박서방은 여진이를 다시 밀어냈어요. 이번에는 더 세게 밀었어요. 여진이가 벽에 부딪혔어요. 너도 시끄러워. 내 일에 끼어들지 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알던 사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여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박서방이 잠든 후에 주방에서 말이에요. 여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여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방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목의 멍은 어떻게 생긴 거야? 정말로 문에 부딪힌 거야? 여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그럼 누가? 서방 오빠가 화나면 가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짐작한 대로였어요. 여진아, 그럼 우리 집으로 와. 호준이랑 같이. 안 돼요,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왜? 오빠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여진이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오빠 사업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일? 돈을 빌려주는 일인데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엄마, 저도 무서워요. 그때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박서방의 이상한 행동들, 전화 통화 내용들, 여진이의 상처들, 이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여진아, 그럼 더욱 빨리 나와야 해. 위험해. 안 돼요, 엄마. 오빠가 저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진이의 말을 듣고 제 피가 거꾸로 흘렀어요. 내 딸이, 내 손자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여진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박서방이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하게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야, 한정숙. 박서방이 저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평소에는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그날은 이름을 직접 불렀어요. 뭐야? 당신이 계속 여기 있으면 곤란해. 내일부터 오지 마. 뭐라고? 못 들었어? 이제 오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불편해. 여진이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인데. 시끄러워. 너도 엄마 엄마 하지 말고 이제 선택해. 나를 택할 거야. 엄마를 택할 거야? 그 순간 여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상황이 이미 저희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서방이 계속 소리쳤어요. 당신이 자꾸 와서 참견하니까 모든 게 꼬여. 당신이 없으면 우리 가족은 평화로워. 참견? 내가 언제 참견했어? 매번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호준이한테 이상한 것들 가르치고 당신 때문에 호준이가 자꾸 엄마 보고 싶다고 뗐어. 그때 호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의 큰 소리에 깨어난 것 같았어요. 호준이가 무서워하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박서방이 호준이를 보더니 더욱 화를 냈어요. 봐. 또 할머니 할머니 해. 이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그리고는 호준이에게 소리쳤어요. 호준아, 이제부터 할머니 말 듣지 마. 아빠 말만 들어. 호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5살 아이가 어른들의 싸움을 보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진이가 호준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박서방이 여진이의 팔을 붙잡았어요. 세게 붙잡아서 여진이가 아야 하고 소리쳤어요. 너도 선택해. 지금 당장.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놈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딸한테서 손 떼. 박서방이 저를 돌아보더니 비웃었어요. 뭐? 이놈이라고? 할 말 다 했네, 시장 할머니가. 박서방이 저를 돌아보더니 시장 할머니가 어때서? 그 시장에서 번 돈으로 내 딸 키웠어. 그래서 뭐? 그 덕분에 여진이가 나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거 아냐? 내가 아니었으면 여진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가난이 뭐가 나쁘다고. 가난해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 너처럼 남을 해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남을 해친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네가 하는 일이 뭔지 다 알아.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협박하는 거. 박서방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술이 확 깬 것 같았어요. 뭐라고? 당신이 뭘 안다는 거야? 다 들었어. 네가 전화로 사람들 협박하는 거. 돈 안 갚으면 가족들한테 해코지하겠다는 거. 그때 박서방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요. 할머니, 당신이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조심하세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협박하는 거야, 지금?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진이와 호준이한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여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요. 여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집에 가세요. 오빠도 그만해요. 호준이가 보고 있잖아요. 호준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결국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내 딸과 손자를 그런 위험한 상황에 두고 온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여진이가 싫어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여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는 죄송해요. 괜찮다. 그런데 너는 괜찮냐? 네, 그런데 엄마, 당분간은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서방 오빠가 아직 화나 있어요. 여진아,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딸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시장에서 우연히 박서방을 봤어요. 혼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요. 그래,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여권도 준비됐고, 아니야, 장모는 문제 없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호준이? 호준이는 데려갈 거야. 애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애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호준이에게 해를 끼칠 생각인 건 아닐까요? 그때 박서방이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장 보러 왔어. 박서방이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아까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하지만 박서방은 제가 자신의 전화를 들었다는 것을 안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제 전화 들으셨어요? 무슨 전화? 아무것도 안 들으셨다면 다행이에요. 요즘 사업상 민감한 전화들이 많거든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여진이와 호준이를 사랑하신다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에요.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 아니면 뭔가 행동을 해야 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호준이의 말이 생각났어요. 아빠가 곧 멀리 간다고 했다는 말이요. 그리고 박서방의 전화 내용도 생각났어요. 다음 주면 모든 게 정리된다. 여권도 준비됐다. 혹시 박서방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여진이와 호준이를 데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는 내 딸과 손자를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여진이네 집으로 갔어요. 오지 말라고 했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여진이만 있었어요. 박서방은 나간 것 같았어요. 엄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여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서방이 여권 준비했다면서? 다음 주에 어디 갈 거라면서? 엄마, 그걸 어떻게? 여진아, 엄마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진이가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서방 오빠가, 서방 오빠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큰일?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여진이가 말을 멈췄어요. 심지어는 뭐, 한 사람이 자살했어요. 서방 오빠 때문에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기 시작했어요. 서방 오빠가 잡히기 전에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럼 너도 같이? 어쩔 수 없어요. 서방 오빠 혼자 가면 저랑 호준이가 경찰에 불려갈 거예요. 그리고 서방 오빠가 저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진아, 그럼 더욱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안 돼요. 그러면 서방 오빠가 저희를 죽일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서방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진이가 급하게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빨리 가세요. 서방 오빠가 화낼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서방이 거실로 들어왔거든요. 어머니? 또 왔네요. 박서방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어요? 내 딸이 보고 싶은데 왜 못 와? 여진이한테 물어보세요. 여진이가 어머니 오는 걸 원하는지 말이에요. 여진이가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그냥 잠깐이 아니라 아예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간섭하세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어? 매번 와서 이것저것 캐묻고 우리 사생활을 염탐하고 그런 게 간섭 아니에요? 박서방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니까 우리 가족이 편하지 않아요. 특히 호준이가 어머니한테만 의존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호준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죠.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할머니한테만 매달리면 독립심이 기르지 않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박서방은 호준이가 저에게 뭔가 말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곧 이사를 할 거예요. 아주 먼 곳으로요. 징과리 파리선 니치란 말이 써인 나리카나리요. 징과리 파리선 나리카나리 파리선 나리카나리 파리 써인 나리카나리요. 징과리 파리선 나리카나리 파리 써인 나리카나리요. 어디로?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사업상 비밀이거든요. 비밀? 이사가 무슨 비밀이 있다고? 그때 호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호준아, 우리 호준이. 박서방이 호준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호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방에 들어가. 싫어요. 할머니랑 더 있을래요. 안 돼. 할머니는 이제 가셔야 해. 호준이가 제 옷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호준이랑 같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아이는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서방이 호준이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호준아, 할머니는 가셔야 해. 우리는 이제 멀리 이사 갈 거니까 할머니는 못 와. 안 돼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안 돼. 할머니는 못 가. 호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할머니는 못 가요? 박서방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안 된다니까. 어른 말 들어.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박서방,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알아. 박서방이 저를 돌아봤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협박하는 것, 사람이 자살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경찰 수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 말이야. 박서방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머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리고 내 딸과 손자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잖아.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 포준이가 말했어. 색깔 게임이 뭔지도 알고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도 알아. 그 순간 박서방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가면을 벗어버린 거예요. 할머니, 당신이 너무 많이 알고 있네요. 박서방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경찰에 신고라도 할 생각이에요? 그럴 생각도 있어. 그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박서방이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아팠어요. 놓아. 할머니,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나요. 하지만 만약에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럼 어쩔 거야. 여진이와 호준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내 딸과 손자의 안전을 볼모로 저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만해요. 엄마한테서 손 떼세요. 제 스타일인 함드라간 뭐지야. 하지만 박서방은 더 세게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대답하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때 호준이가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왜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박서방이 호준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호준아, 너도 조심해.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호준이가 무서워하면서 제 뒤로 숨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자식아, 내 손자한테까지 협박하는 거야? 완세 바십가는 간다고 만다. 제가 박서방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박서방이 더 세게 붙잡았어요. 정말 아팠어요.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다 들어도 돼.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도 돼. 그때 박서방이 갑자기 저를 밀었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어요. 여진이가 소리쳤어요. 오빠, 뭐 하는 거예요? 호준이도 울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요? 박서방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말을 한다면 여진이와 호준이가 어떻게 될지 각오하세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호준이가 저를 부축해줬어요. 할머니,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다, 호준아. 저는 간신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박서방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없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럼 해보세요. 과연 누가 믿을까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할머니의 말을 말이에요. 박서방이 비웃었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설사 믿는다고 해도 그 전에 여진이와 호준이는 이미 멀리 가고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내 딸과 손자를 데리고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여진이를 봤어요. 여진아, 정말로 이 사람 따라갈 거야? 여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돼. 안 돼요, 엄마. 그러면 저도 공범이 돼요. 저도 서방 오빠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다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여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처럼 강하지 못해요. 저는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내 딸이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진아,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해. 이대로 가면 너도 호준이도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해. 그래도 살아있기라도 하면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사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야. 박서방이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결정됐어요. 결정? 누가 결정했어? 내 딸과 손자 일을 네가 혼자 결정해? 저는 호준이 아빠고 여진이 남편이에요. 가족의 일은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 범죄자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때 박서방이 완전히 화를 냈어요. 범죄자라고?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더 집옷은저. 증거가 없다고? 호준이가 다 봤어.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박서방이 호준이를 봤어요. 호준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호준이가 뭘 봤다는 거예요? 색깔 게임.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대로 해야 하는 거죠?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을 특정 위치에 둬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죠? 박서방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뭘 알고 있는 거야? 당신이 당공공적 배인하는 모님한다는 다 알아요. 당신이 호준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박서방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리고는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진이가 박서방을 막았어요. 오빠, 안 돼요.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비켜. 이 할머니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럼 어쩔 거예요? 엄마한테 뭘 할 거예요? 그때 박서방이 무서운 말을 했어요. 어쩔 거냐고.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진이도 그것을 깨달았는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오빠, 설마가 아니야. 이 할머니 때문에 모든 게 망칠 뻔했잖아. 그때 호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박서방이 호준이한테까지 소리쳤어요. 너도 닥쳐. 네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호준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5살 아이가 어른들의 무서운 싸움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내 손자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박서방, 당신이 나한테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딸과 손자는 건드리지 마.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결정? 당신이 뭘 결정한다고? 당신은 이미 범죄자야. 결정할 권리 따위 없어. 박서방이 주먹을 들었어요. 저를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여진이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오빠, 정신 차려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박서방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야?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택배입니다. 박서방이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어요. 정말 택배 기사였어요. 박서방 씨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박서방이 택배를 받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택배 기사가 가고 난 후 박서방이 문을 잠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로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난 안 가. 가야 해요. 안 가. 내 딸과 손자를 두고 어떻게 가. 박서방이 화를 내면서 제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내보낼 거야. 놓아. 놓으라고. 여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그만해요. 엄마를 왜 이렇게 해요? 이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협박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저는 박서방의 손을 뿌리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박서방이 깜짝 놀라서 제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해. 이웃들이 들어야 해. 모든 사람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 그때 정말로 옆집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박서방이 당황해하면서 말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TV 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정말 괜찮아요? 뭔가 다투는 소리 같았는데. 이 정말 괜찮아요? 박서방이 제게 위협하는 눈빛을 보내면서 대답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가사신일의 선영. 가사신일의 선영. 가사신일의 선영. 이웃이 가고 난 후 박서방이 제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로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소란 피우면 정말로 뭐? 나를 죽일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진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오빠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진아, 난 이 모든 걸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게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야.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하는 방해꾼이야. 여진이가 호준이를 안으면서 울었어요. 오빠, 저는 이런 오빠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박서방이 여진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사랑? 지금 무슨 사랑 얘기야? 우리는 지금 살아남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살아남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살아남는 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 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가난이 뭐가 잘못됐다고?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떳떳하게?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이나 팔면서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손님들한테 구차하게 굽실거리면서?
그래, 떳떳해. 내 손으로 번 돈이니까. 남을 해치지 않고 번 돈이니까. 그런 돈으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 가난해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잖아. 박서방이 비웃었어요. 마음이 편하다고? 할머니는 여진이가 어릴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르세요? 다른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걸 여진이만 못 가져서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그 말에 여진이가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서럽지 않았어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 넌 분명히 원망했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지.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신 게 자랑스러웠어요. 여진이가 제게 와서 안겼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편한 생활이 좋아서, 오빠가 주는 모든 것이 좋아서. 괜찮다, 여진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았어요. 박서방이 여진이를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여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이런 일을 해요? 가족한테 이런 협박을 해요? 여진이가 박서방을 밀어냈어요. 저는 이제 오빠와 함께 살 수 없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야? 호준이와 함께 엄마 집으로 갈 거예요. 박서방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안 돼. 호준이는 내 아들이야. 데려갈 수 없어. 호준이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안 돼요. 아빠가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걸 보면서 자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쩔 거야? 가난하게 살 거야? 시장에서 반찬 팔면서? 그래요. 그게 더 나아요. 그때 박서방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야 해. 그리고는 호준이를 잡아당겼어요. 호준아, 아빠랑 가자. 호준이가 무서워하면서 울었어요. 싫어요. 엄마랑 할머니랑 있을래요. 안 돼. 넌 아빠 아들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박서방이 호준이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자식아, 내 손자한테서 손 떼. 저는 박서방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호준이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박서방이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다시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여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호준이도 울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박서방이 호준이를 다시 잡아당겼어요. 호준아,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가자. 안 돼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저는 간신히 일어나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뭐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박서방이 달려와서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안 돼. 신고하면 안 돼. 신고해야 해. 당신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해. 박서방이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바닥에 던졌어요. 핸드폰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신고 못하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진아, 내 핸드폰 줘. 여진이가 망설였어요. 엄마, 빨리 줘. 경찰에 신고해야 해. 박서방이 여진이한테 말했어요. 여진아, 핸드폰 주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모두 끝이야. 끝이라니요? 나뿐만 아니라 너도 공범이 될 거야. 그리고 호준이는 고아가 되고. 여진이가 흔들렸어요. 호준이 얘기를 들으니까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여진아, 그 말 믿지 마.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는 걸 경찰이 알 거야. 오히려 증인이 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당신은 억지로 끌려다닌 거잖아. 협박당한 거고. 박서방이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여진이도 내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해서 공범이 되는 게 아니야. 무서워서 말 못한 거지. 여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엄마, 정말로 괜찮을까요? 괜찮아. 엄마가 책임질게.
박서방이 여진이한테 달려갔어요. 여진아, 안 돼. 그러면 우리 가족이 끝나. 하지만 여진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오빠가 이런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끝난 거였어요. 여진이가 110일을 눌렀어요. 박서방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안 돼, 안 된다고. 박서방이 여진이한테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둘이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 과정에서 호준이가 다쳤어요. 실수로 박서방이 호준이를 밀어버린 거예요. 호준이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이 자식아, 내 손자한테까지. 저는 박서방에게 달려가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밀어버렸어요. 박서방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머리를 찬장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박서방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여진이가 소리쳤어요. 오빠, 저도 놀랐어요. 설마 크게 다친 건 아닐까? 하지만 박서방은 곧 일어났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 할머니가 박서방이 화를 내면서 저에게 달려오려고 했어요. 그때 여진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만해요. 다 그만해요. 여진이가 핸드폰으로 112에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박서방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여진아, 정말로 신고하는 거야? 네, 신고해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진이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소도 알려주고 급하게 와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여진이가 박서방을 봤어요. 오빠, 이제 끝났어요. 박서방이 주저앉았어요. 끝났다, 정말로 끝났어.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뭔가 위험한 일을 할까 봐서요. 여진아, 박서방이 뭘 하는 것 같아?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뛰어갔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박서방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나는 여기서 기다리지 않아. 도망갈 거야. 어디로 도망가려고요? 모르겠어. 일단 멀리라도 가야 해. 박서방이 문으로 향했어요. 오빠,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이미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찾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을 수는 없어. 박서방이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여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정말로 나와 함께 갈 생각은 없어? 아스나드, 여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저는 이제 오빠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호준이도? 호준이도 엄마랑 저랑 함께 있을 거예요. 박서방이 호준이를 봤어요. 호준이는 저에게 꼭 매달려 있었어요. 호준아, 정말로 아빠 싫어? 간과 그리 난해섰어요. 호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가 무서워요. 할머니랑 엄마한테 나쁜 짓 하는 아빠는 싫어요. 박서방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자기를 거부하는 걸 보고 절망한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잘 살아라. 박서방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온 것 같았어요. 박서방이 문을 다시 닫고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경찰이 벌써 왔네. 여진이가 말했어요. 오빠, 이제 포기하세요. 도망갈 수 없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서방이 마지막까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포기한 것 같았어요. 여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 들어온 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진이가 설명했어요. 남편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협박하고 심지어 사람이 자살까지 했어요. 경찰관이 박서방을 봤어요. 박서방 씨 맞나요?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인가요? 박서방이 한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네, 사실입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어요. 박서방,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우리만 더 니다도 박서방이 수갑을 차는 것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경찰관이 박서방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박서방이 저를 봤어요. 할머니, 미안합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진이와 호준이를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잘 사는 게 그런 거야? 남을 해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박서방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여진이와 호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무슨 부탁이냐 싶었어요. 박서방이 여진이를 봤어요. 여진아,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여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오빠도 잘 지내세요.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진짜 행복하게. 네. 박서방이 호준이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호준아, 아빠 용서해 줄 수 있어? 호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할머니랑 엄마한테 나쁜 짓 했어요. 박서방이 더 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아빠가 나쁜 아빠였어. 미안해. 결국 박서방은 경찰에 끌려갔어요. 그 후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진술을 했어요. 박서방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등등 모든 것을 말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박서방은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폭행했어요. 심지어 한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자살까지 했고요. 박서방이 호준이한테 알려준 색깔 게임은 금고를 여는 비밀번호였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순서로 버튼을 눌러야 금고가 열렸거든요. 그 안에는 불법으로 모은 돈과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서방은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불법 대부업, 협박, 폭행,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모든 것을 다 지게 된 거예요. 그 후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진이는 강남의 큰 아파트를 떠나야 했어요. 그 집도 박서방이 불법으로 번 돈으로 산 것이라서 경찰에 압수당했거든요. 처음에 여진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동안 누렸던 편안한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다면 어쨌을 거야? 처음부터 오빠를 말렸을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래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바른 길로 가는 거잖아. 여진이와 호준이는 저희 집으로 이사 왔어요. 청량리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진이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호준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저는 갑자기 늘어난 가족을 돌봐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적응해 나갔어요. 여진이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빙부터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친절해서 사장님이 좋아했어요. 몇 달 후에는 매니저로 승진하기도 했고요. 엄마,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지금이 더 행복해요. 비록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이 편해요. 밤에 잠들 때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걱정이 없어요. 여진이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살도 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호준이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집에 와서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저와 여진이에게 이야기해주고요. 할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 그렸어요. 어떤 그림? 우리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랑 엄마랑 호준이. 호준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정말 예뻤어요. 세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빠는 왜 안 그렸어? 아빠는 멀리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못 그렸어요. 호준이는 아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어요. 가끔 물어보면 아빠는 나쁜 일을 해서 벌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빠 없이 자라는 것이 호준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호준이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무서워하고 어른 눈치를 보던 아이가 이제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드는 아이가 됐어요. 할머니, 저는 지금이 좋아요. 왜? 엄마가 웃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살면서 가끔 외로웠어요. 여진이와 호준이가 가끔 와도 결국 집에 혼자 남겨지면 쓸쓸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호준이가 할머니,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고 여진이가 엄마, 커피 드실래요? 하고 물어봐요. 저녁에는 세 명이 함께 밥을 먹고 호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끔 힘들 때도 있었어요. 박서방 때문에 생긴 빚들이 있었거든요. 그 빚들이 여진이한테 넘어왔어요. 법적으로는 여진이가 갚을 의무가 없었지만 피해자들이 여진이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죽었어요. 박서방 때문에 저희도 피해자예요. 저도 속았어요. 그래도 부인이잖아요.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여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그분들 말도 맞아요. 저도 오빠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여진이가 결국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카페에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피해자들에게 줬어요. 여진아, 그럴 필요 없어. 법적으로 내 책임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분들도 저희처럼 가족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드려야죠. 그런 여진이를 보면서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정말로 바른 사람으로 자랐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2년이 지났을 때 박서방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여진이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여진이가 편지를 읽고 나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여진아,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너와 호준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 특히 어머니에게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처음에는 어머니를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서 어머니가 방해물처럼 느껴졌어. 어머니가 진실을 알까봐 무서웠고, 그래서 그렇게 대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옳았어. 어머니가 그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었을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거고, 어머니 덕분에 나는 여기서 반성할 기회를 얻었어. 그리고 너와 호준이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여진아, 나는 출소해도 너희들을 찾아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다시 나타나서 방해하고 싶지 않아.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호준이에게는 호준이가 클 때까지는 아빠 얘기를 하지 말아줘.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기억만 갖고 자라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 호준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실을 말해줘도 늦지 않을 거야. 어머니께도 전해줘. 정말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어머니가 있어서 너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고. 건강하게 잘 살아. 나는 여기서 진짜로 반성하면서 살 거야. 편지를 읽고 나서 여진이가 울었어요. 엄마, 이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진심인 것 같기는 해. 저도 그래요. 예전에 서방 오빠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에. 하지만 이미 늦었어.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잖아. 네, 그래도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안도가 돼요. 여진이가 편지를 다시 읽어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그때 경찰에 신고해줘서요. 엄마가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자칫하면 딸과 손자를 영영 잃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는 바라늘이 난 가시개선이었었는데, 여진이가 맞았어요. 그때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박서방이 저희에게 해코지할까봐 무서웠고, 여진이가 저를 원망할까봐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내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3년째 되던 해 호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저와 여진이가 함께 갔어요. 호준이가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할머니, 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우리 호준이가 이렇게 컸네. 엄마, 할머니, 고마워요. 저를 키워줘서.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호준이가 기특했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여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네,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이 편해요. 호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엄마도 건강하시고 나도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호준이의 입학을 축하하는 저녁을 먹었어요. 별거 아닌 음식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호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커서 뭐가 될까요? 호준이는 뭐가 되고 싶어? 선생님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열심히 공부하면 될 수 있을 거야. 네, 그런데 할머니. 뭐? 저는 할머니랑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커서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여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호준아, 넌 커서 결혼해야지. 그럼 부인이랑 살아야 해. 그럼 부인도 같이 데려올게요. 우리 집에서 모두 같이 살면 되잖아요. 집 안내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5년이 지났어요. 호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여진이는 카페를 직접 운영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카페를 여진이에게 넘겨준 거예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숙 씨, 그때 사위를 경찰에 신고한 거 후회 안 해요? 후회? 왜 후회해? 그래도 딸의 남편인데. 남편이라고 해서 잘못한 걸 덮어줘야 해? 그럼 우리 딸과 손자는 평생 그런 사람과 살아야 해? 하지만 그 때문에 딸이 고생하잖아요. 고생? 지금 우리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 보여? 정말로 여진이는 지금 행복해 보여요. 카페 일이 힘들긴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여진이를 좋아하고 호준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무엇보다 여진이의 얼굴에서 예전에 있던 그 무서워하는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편안하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호준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어른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정말로 천진난만한 아이가 됐어요. 어제 호준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영웅? 할머니가 왜 영웅이야? 선생님이 그랬어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은 영웅이라고요. 호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네. 할머니가 저랑 엄마를 나쁜 사람한테서 구해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뭉클했어요. 사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박서방은 계속 범죄를 저질렀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여진이와 호준이는 그런 사람과 평생 살아야 했을 거고 언젠가는 더 큰 위험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호준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잘못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한 일이 옳았다고 확신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많이 고민했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박서방을 생각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진이를 정말로 사랑했을 것이고 호준이도 예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선가부터 잘못된 길로 빠진 거죠.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박서방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잘못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그 용기를 가졌고 그 결과 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야 해요. 설사 그것이 어려운 결정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호준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여진이가 카페에서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고 저녁에는 세 명이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거나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음 편히 사는 것이요. 박서방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돈과 성공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나와요.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옳은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정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